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3강 제4편 건축법의 4.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5.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은 한번 지어놓고 영구 불변한 건 아닙니다. 토지하고 달리 부동산 중에서 이거는 시간이 마모가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유지와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 관리자라도 이 소유자나 관리자가 1년에 몇 번 이상? 1회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한 번 이상 다 같은 말입니다.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안전이 어떤지 이상은 없는지 건축물이나 대지, 건축 설비 그런 것들 전선은 어떤지 다 봐서 이상이 있는 없는 확인을 하고 또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지와 관리하고 관련된 건축법 규정 중에 첫 번째가 철거 신고입니다. 철거 신고. 건축물을 철거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철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철거하는 거니까 철거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철거 전에만 신고하면 돼요. 미리 전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허가권자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신고를 하면 되고, 만약에 철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철거한 거지만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멸실되는 경우, 지진이 나서 무너진다든가 이렇게 멸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멸실되는 걸 누구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멸실. 이번에 어떤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면 내일은 지진 나니까 미리 신고해야지. 이게 아니, 무너지고 나면 무너진 다음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멸실이니까. 이건 다 재해로 멸실된 거예요. 재해로 멸실되기 때문에 멸실 후 기간을 줘야지. 이때 멸실을 한 다음에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멸실 30일 이내에 멸실 신고를 하면 돼요. 멸실 신고. 역시 누구에게 신고한다?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누가? 여기 있는 사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철거 신고나 멸실 신고를 등한시했어. 자, 위반을 하면 요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2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철거 신고 안 하고 철거를 한다든가, 멸실 신고를 멸실로 30일 이내 안 하고 30일 넘어서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하면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물립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시군구청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청 가서 건축물 대장 등본 띄면 내 건축물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내가 현재 임대차하고 있는 건축물이 어떻게 됐는지 다 나옵니다. 건축 연도가 언제이고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면적이 얼마고 다 나와요. 자, 이 건축물 대장. 자, 그리고 이제 이 건축물에 변화가 오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등기 촉탁. 건축물과 관련한 등기 촉탁입니다. 등기 촉탁을 하는데 한 4가지 정도가 나와요. 등기 촉탁에서. 첫 번째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지번이나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명칭 변경 이럴 경우에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됩니다.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4가지가 있는데,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 등기가 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건축물의 내역의 변경이 온 거예요. 내역 변경. 면적이라든가, 그쵸, 면적이 바뀔 수 있죠. 구조라든가, 용도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부동산 내역, 즉 건축물의 내역이 바뀌면 등기 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고를 합니다. 내역이 바뀌는 경우에. 용도 변경 신고를 하니까. 그리고 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있어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런 경우에도 등기 촉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예외적인 거. 이게 지적에 관한 법률에도 나올 거예요. 토지 같은 거 처음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이게 기억이 남은 대단한 북이에요.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처음에 하는 신규라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그러잖아요.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처음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 거. 신규 등록입니다. 어쨌든 건물도 신규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 거는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등기 촉탁은 안 한다. 왜 안 하냐면 이 신규 등록해서 건축물 대장 등본을 발급받아서 그 소유자가 뭐 한다?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보존 등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등기 촉탁은 안 합니다. 소유자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왜냐면 보존 등기를 등기 촉탁을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등록세 안 내요. 보존 등기 받으려면 등록세를 미리 내야 돼. 그걸 첨부해야 등기가 돼. 자기 거라는 재산을 등기를 받으려면 등록세 내야 돼요. 등기 촉탁을 해주면 세금 안 내고 꺾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등기 촉탁을 안 합니다. 세 번째는 법의 규정도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건축물 철거. 자, 철거하는 경우 철거 신고를 받은 건축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하는 겁니다. 자,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1번 지번이 바뀌는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는 거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소유자는 지번 바뀌면 소유자는 피곤해요. 주소 다 바꿔서 신고해야 돼. 또 대학을 다닌다면 대학 주소, 친구들한테 우편번호 다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소유자 자신을 위한 건 아니에요. 자, 4번 멸실 신고받았을 때, 멸실은 자연재해로 멸실된 거니까 이건 소유자의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하고 4번 같은 등기 촉탁, 요 두 개는 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봅니다. 이 두 개는. 나머지 두 개는 소유자를 이익을 위한 것을 보기 때문에 지자체 자기를 위한 등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엔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이렇게 정리를 하고,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란 뭐냐면, 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는데, 건축물의 대지 그러면 또 이해를 못해요. 일부 수험생들 보면 대지 그러면 건물이 들어선 땅. 대지 그러면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건축물이 들어설 땅이에요. 필지. 근데 건축물의 대지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뭐더라? 그게 대지라고 똑같은 거야. 건축물의 대지라는 건 뭐냐면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 그 대지예요. 아니면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대지는 안전해야 돼요. 왜 안전해야 되냐면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지가 안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앞에 도로가 있다면 도로가 대지보다 낮아야지. 이게 반대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비가 오면 이런 상황에선 비가 오면 이렇게 도로로 해서 도로 하수구로 다 빠져나가는데 반대의 경우, 자 이렇게 이 반대쪽에 대지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들어섰어요. 비만 오면 대지로 다 들어찰 거 아니에요. 집이 뭐가 돼? 집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물 들어오고. 그래서 대지의 안전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대지의 안전. 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대지의 안전과 관련해서 보면 첫 번째,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높거나 같거나 최소한. 그래야 돼요. 다만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배수해지니까 건축물의 용도상 강습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을 수 있어요. 인접한 도로보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없다면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토 또는 지반을 개량한 경우에요. 지반 개량. 성토는 흙을 쌓아 올렸다는 얘기고 지반 개량은 지반을 좀 다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 습한 토지나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 쓰레기 등으로 매립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되냐? 성토, 흙을 메꾸든가 지반을 개량, 지반을 튼튼한 걸로 교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건축물에 딱 반듯하게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배수시설 설치. 대지에는 오물이나 빗물, 오수 뭐 이런 거 배출하거나 처리하기에 필요한 하수관이라는 하수구, 저수탱크 이러한 그 밖에 유사한 이러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옹벽을 설치해야 돼요. 그 해당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옹벽 설치. 손괴라고 그러는데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를 말해요.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는 반드시 옹벽을 설치해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경사가 졌어. 근데 내가 여기를 이렇게 절토해갖고 깎아서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은 거야. 앞으로. 이거 무너져 내기 딱 좋잖아. 이런 경우. 이럴 때 여기다가 옹벽을 쌓으라는 얘기.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게. 자, 이렇게 옹벽을 쌓아야 되는데, 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죠.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옹벽 설치하는 조건의 첫 번째는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이 경사도가 1대 1.5. 자, 밑에가 1이야. 1대, 여기가 1.5. 그러니까, 각도로 보면 한 45도 각도죠. 자, 45도 각도. 넘어가는 각도라는 얘기예요. 45도 각도 넘어가면 옹벽을 설치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 높이가 또 1m 이상. 이 높이가 이건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이 높이가 1m를 넘어갈 때, 그럴 때는 옹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하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옹벽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옹벽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이 높이가 아까 1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3m를 넘어가. 이만큼 돼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튼튼하게 해야겠죠. 튼튼하게. 바로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콘크리트. 벽돌사 갖고는 안 되고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다만 이 옹벽에 대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어떤 처리를 한다면 굳이 콘크리트로 하지 않아야 되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옹벽에는 자, 이렇게 땅이 있고 이제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 옹벽에 뭔가 삐죽삐죽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허락된 것만 나와야 돼. 그 외의 것들은 나오면 안 돼요. 뭐냐면 옹벽이 설치되면 옹벽 외벽면, 이 벽면에는 옹벽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것들이나 아니면 배수, 물이 빠져나와야 이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지지하는 거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에는 다른 것들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옹벽 설치에 규정이 됐습니다. 자, 이건 대지의 안정에 대한 거고, 건축물의 대지,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에 조경을 해야 돼. 대지의 조경. 자, 대지에 어떤 조경 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경을 해야 되냐면 원칙적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조경을 해야 돼. 의무적으로.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요. 예외적으로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이제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산녹지 지역이야. 대지가 들어서 있는 곳이 산녹지 지역이야. 그러면 굳이 조경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대지하고 관련해서 이제 공개 공지라는 게 있어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공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얘기야. 대지의 일부분을 빈 땅, 빌공짜의 땅, 빈 땅으로 누구에게나 열어놓으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소유자는 따로 있죠. 무슨 얘기냐면 큰 건축물을 세울 때 밑에 대지가 있으면 대지의 일부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놔둬라 이거야. 누구나.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큰 건물들 가보면, 상업 건물들 주로 가보면 그 마트 같은 거, 뭐 무슨 마트라고 굳이 말씀 못해요. 마트나 뭐 무슨 플러스 뭐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파고라 같은 거 이렇게 태양 차단이 써 있고 의자 같은 거 몇 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간다고 누가 막는 사람 없어요. 아무나 가서 앉아도 줘도 돼. 그게 공개 공지예요. 큰 건물들 바로 앞에 있는 거. 누가 쓰라 이거야. 아무 때나 하긴 않겠죠. 조그만 건물 짓는데 공개 공지로 뛰어내려면 건물 짓고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큰 건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자,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이 시험 문제 잘 나와서 그래요. 설치 대상 지역이 있어요.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그 지역.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가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 두 번째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그러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게 주거지역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상업지역은 다 해당이 돼. 상업지역은 다 해당입니다. 자, 그리고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만 해당이 돼. 준공업지역은 준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공업만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그리고 그 외에 허가권자들이죠.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지정 공부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지정 공부하는 지역이니까 지정 공부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의 준상위가 준공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래서 일반의 준상위 그러면 준자 들어가는 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밖에 없어. 그래서 준자 들어가는 거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다인데 일반의 준상위가 상업지역까지 그리고 준공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고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 이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맞추고 모르면 그냥 틀리는 문제들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살짝 뭐 하나 지어야지.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살짝 전용 주거지역 하나 넣어놓으면 그렇게 틀린 답이에요. 일반의 준상위가 준공 이거만 암기하고 있으면 맞추는데 일반의 준상인지 2반의 준상인지 헤매면 틀리는 거예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게. 자, 그러면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있겠죠. 이건 대상 지역이고 대상 건축물. 어떤 건축물인 경우에 공개 공지를 대지에 설치해야 되나. 자, 이거는 연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큰 건물이란 얘기예요. 평수가 엄청 넓은 건물. 5,000제곱미터로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운수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그러니까 판매시설, 마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개 공지를 누른 겁니다. 이런 것들로서, 이런 시설로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연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 바닥 면적 다 합친 걸 얘기해요. 그게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무조건
다만 그 설치 지역이 이런 지역이어야 돼요. 자, 보자고요. 녹지 지역 해당된다, 안 된다? 없잖아.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만. 그럼 농림지역에 이런 거 설치하면 해당이 없는 거야. 자연보존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거기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도시지역 중에서 이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공개공지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농림지역에 이런 거 사면 사람들이 와서 사냐요? 안 사잖아. 그리고 할 일도 없고. 자, 이렇게 되고, 그, 공개공지는 그 대지 면적에 무조건 공개공지를 많이 하게는 안 되고, 이 전체 대지 면적의 몇 프로 이내? 10% 이내에 10% 이내. 많이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많지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도 할 수 있고요. 공개공지. 필로티란 뭐냐면 건물이 있으면 요즘 빌라 같은 거 보면 1층에 바닥에 기둥 세우고 주차장 해놨죠. 주차장.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런 게 필로티 구조예요. 공개공지를 그렇게 필로티 구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이 공개공지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이 공개공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유자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한 거니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2배 이하로 올려 1.2배까지 최대 완화해 줍니다. 또 건물 충무의 높이도 역시 1.2배까지 완화해 줍니다. 건폐율은 해당 없다. 용적률이나 높이만 해당이 있다. 건폐율은 해당이 없어요. 건폐율은 그대로. 그러나 용적률이나 높이는 1.2배 최대 1.2배 이하로 완화해 주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대지하고 이제 도로의 관계. 자, 대지와 도로. 건물은 항상 지으려면 도로하고 접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 부동산 학교는 배울 때 맹지라고 배웠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하고 접하지 않은 땅이 이거 맹지예요, 맹지. 맹지는 쓸데가 없잖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맹지가 이렇게 조금만 길로 연결되면 이거 자루형 대자 써서 대지라고 그러잖아요. 자루 대자. 이게 자루 모양 아니에요, 자루. 어떤 자루.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 있다면 이게 자루. 자루, 쌀자루 같은 자루형 대자 써서 대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법에는 대지는 항상 도로하고 접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접해야 돼? 원칙은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어느 한 면에 상관없어. 사방 어느 면에 예를 들어 이쪽 면이라면 나머지는 접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하나만 접하면 되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몇 미터 이상 접하는 면이 2m 이상 접해야 돼요. 최소한 2m 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을 열어 닫고 하니까. 자, 근데 다만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 어떤 경우?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자, 출입에 지장이 없어. 그럼 1m 접해도 되는 거예요.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자, 두 번째는 건축물 주변에 공터가 있는 거야. 공터.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공터야. 공터. 그럼 이쪽으로 접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로가 없어도. 자, 그리고 이쪽은 도로가 아닌 거야. 도로에 전혀 접하지 않았어. 이 집이. 다 직결로 돼 있어. 이쪽에 도로가 있고 여기 다 다른 사람 집이야. 그래도 이 대지가 공터에 접하면 도로에 2m 이하로 접해도 거의 접한 게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공터가 있으니까. 왜? 여기가 도로야, 여기가. 도로까지 걸어가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강화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야죠. 아까 원칙은 이제 2m만 접하면 되는데 더 강화해서 적용돼. 어떤 경우냐면 너비 6m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돼. 4m. 무슨 얘기냐면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접하는 면은 이게 4m야. 이건 4m. 그리고 대지의 도로의 너비는 6m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큰 도로에, 넓은, 이거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돼요. 이렇게 강화해서 적용될 때는 건물이 작다 크다. 큰 거예요. 일정 규모보다 클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면적의 합계가 건물이 이렇게 들어선다면 이 건물의 연면적, 바닥 면적을 다 합한 게 몇천 제곱미터? 2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 건물은 큰 도로에 접해라 이 소리예요. 조그만 건물은 이렇게 4m짜리 도로에 접해도 되고. 도로는 기본적으로 최하가 4m입니다. 4m. 자, 그리고 이제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선,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얘기해요. 건축할 수 있는 선 안에다 지어야 되는데, 공작물이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최대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축선은 기본적으로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으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면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0%야. 그럼 대지 면적의 60%만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경우라면 이 사람은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냐면 공토를 지 마음대로 정하면 돼. 그러면 이게 100제곱미터라면 60제곱미터는 여기다 건물을 짓고 뒤는 공토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건축선이 여기까지라는 얘기니까. 반대로 앞에 너무 답답하다 해서 뒤로 후퇴해서 지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 마음이야. 그럼 원칙은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이 선,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면 되는데, 건축을 하면 되는데, 자,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원칙이 있고,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예외 조항이 나. 도로가 이게 4m면 기본 4m의 도로는 우리 앞부분에 도로 배울 때 4m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막다른 길 나왔을 때 10m 이하일 때는 2m. 기억이 나시나? 10에서 35m까지는 3m. 35m 초과할 때는 6m. 2, 3은 6. 기억나면 천재입니다. 자, 4m. 야, 되는데, 4m가 되는데, 기본이. 이게 4m가 안 되는 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게 3m야. 3m. 3m 도로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에 건축선. 자, 소요 너비의 미다. 즉, 소요되는 너비는 뭐 기본 최소 너비가 4m인데, 이 4m가 안 되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도로, 너비가. 자, 이럴 때는 중심선. 중심선이 있잖아요. 도로의 중심선.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 소요 너비가 4m니까 소요 너비의 2분의 1이면 몇 m예요? 이거의 2분의 1이면 2m네, 2m. 이 중심선으로부터 몇 말 후퇴한다? 2m를 후퇴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건축선이야.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하냐? 차가 지나갈 길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땅이라 하더라도 도로가 못 가잖아, 차가. 그래서 이렇게 후퇴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도로의 반대편. 자, 도로의 반대편에 도로의 반대편에 이제 경사지가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도로가 있고, 자, 여기 건축선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건물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질지 몰라요. 있는데, 이 반대편이 경사지야, 이렇게. 도로의 반대편이. 자, 그러면, 도로 경계선, 지금 소요 너비에 미달되니까, 원래 4m, 이게 4m면 소요 너비를 채웠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지으면 돼, 이렇게. 건축선을. 딱 도로하고 대지의 경계선에 지면 되는데 요게 4m가 아니라 3m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지금.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반대편은 경사지 아니면 하천, 개울 막 이래. 그런 경우에는 도로의 반대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가 4m니까 4m를 쭉 후퇴를 해. 그러면 거기 선이 바로 건축선이 된다는 얘기야. 뒤로 후퇴해서 지라는 얘기죠. 소요 너비에 미달이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가각건재는 뭐냐면 가각전제.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건축선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만화 공에서 잘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하나만. 이게 4m짜리 도로예요. 4m 폭이. 4m. 자, 그리고 반대쪽도 요것도 4m야. 4m. 그러면 도로니까 경계선이 없죠, 여기는. 요 각도가 90도 미만이야, 지금. 90도가 잘 안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자, 4m. 90도 미만. 그러면 요 끝점으로부터 우리 표에 있는 대로 2m로 후퇴해야 돼. 2m. 여기도 2m. 내 땅이 원래 만약에 이만큼 있다 치면 요만큼 후퇴해서 여기다 건물을 지라는 얘기야. 이거는 차가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돌아가든. 시야를 확보시켜줘요. 내 땅이라 하더라도 이거 지을 수 있다 없다. 건물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각전제. 거기에 우리 만화에 잘 표현해놨어요. 그거 보면 아하, 이게 그 말이구나. 그 교차점, 도로의 교차점으로부터 이렇게 후퇴해서 짓는 거예요. 설사 내 땅이라 하더라도. 그게 가각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별자치도지사나 이제 시공청이 별도의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따로 지정하게 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은 지체 없이 그 부분을 고시해야 돼.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시민들이 재산의 피해를 안 보고 조심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알려야 돼요. 자, 오늘은 그 부동산 공법 제33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그리고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대한 배웠습니다. 자, 유지와 관리에서는 건축물의 철거 신고나 멸실 신고를 배웠고, 그리고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서는 대지의 안전, 공격 같은 거, 그리고 대지의 조경, 대지의 공개 공지, 그리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가각전제를 배웠는데, 이 부분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뜻 자체를 몰라서 많이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면서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만 좀 보십시오. 아, 건축물이 들어설 땅을 대지라고 하고 대지는 안전해야 되는구나. 대지는 조경도 좀 해야 되고, 건물을 크게 지을 때는 공개 공지도 좀 제공하고, 그리고 그 건축선이라고 해서 항상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하고 통해서 도로에 바로 인접해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정보를 아시면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